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그 보사님 오시면 할까요? 예. 오세요? 한 번 더 오세요? 이쪽으로. 교통편이 안 좋아. 어디서 계시는데? 산호세는 아니고 저 위에 계신 거예요. 저 위에 소나마 카운티. 아니 모르겠어요 어디. 여기 오기 힘들죠? 산호세가 얼마나 살기 좋아요. 샌프란시스코보다 그냥 100배로 살기 좋아. 여기 예.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2달 살았잖아요, 2달. 거기서 살았었어? 우리 와이프가 입원했을 때 2달 동안 병원에서 그때 입원했을 때. 아 그때는 마음이고 몸이고 다 지쳤을 아니 때죠. 그 샌프란시스코 환경이 아주 그냥 급하더라고 거기는. 급하고 좁고. 험하지 뭐 험하게. 좁고 험악하고 네. 그 병원에는 거기다 했는데 또 어떤 놈이 또 제 차에다가 정신없는 놈 또 차를 유리창을 깨가지고 아니 근데 가방을 또 그거는 이쪽에 괜찮은 쪽이들 하는데 병원은 리얼리스틱 그저 아이고. 저걸 하네요. 그래서 병원 그 시큐리티 데 가니까 어, 차는 하는데 그 하는 거는 자기 책임도 아니다. 그렇지. 어떻게? 들으시오. 누가 오시네. 교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잡으러 참나 오랜만에. 예, 아이고 건강하시죠? 저 텍사스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갔다 우리 큰 딸내집. 그러니까. 왔어. 저기 앉으시면. 아이고. 아들이. 예, 찾아뵙겠습니다. 성광섭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있으셔도 되는데. 같이 있으셔도 되는데. 그러셔도 되는데. 예. 아니 자기야. 자기 뭐. 아니 여기 계십시오. 몇 시쯤? 내가. 글쎄 1시간 반이니까 1시 반 정도면. 1시 반에. 네. 1시 반 정도면 부사님이 1시간까지. 글쎄 뭐. 저 볼펜 저기 뭐 있을 거예요 저기요. 예. 볼펜 드릴게요.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 내가 앉아. 볼펜 여기 있습니다. 예. 바닥에 그냥 앉으실 거예요? 예? 아이고 이건 뭐또그 뱀뱀 촬영 가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네. 손바사 괜찮소 이제 하나씩 이제 주추들이 쌓여지기 시작한 건데 예. 좋습니다. 내가 다 좋네. 내가 좋아. 안녕하세요. 저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최우자라고 합니다. 네, 성광섭이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들으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뭐 참고하실 거예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쪽에 네. 예,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오신데 앉으세요. 네. 신발을 근데 저 입구에 네. 날씨가 굳은데도 이렇게 오시네. 뭐 실내는 막 괜찮잖아요. 예? 실내는 괜찮아요. 실내는 괜찮죠. 실내까지 나쁘면 뭐 노천이래. 식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좀 의자 좀 앉을게요. 아니 아주 그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 바닥이 아주 좀 소화가 돼가지고. 네. 저는 허리가 아파서. 근데 저도 허리 좀 선생님은 살이 가까이. 예?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좀 저기 두꺼운 의자를 아니. 그 방송을 가다가 방송 뒤에 이렇게 앉으면 저 방송 하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방송 하시고 그냥 편한데. 저도 되는데 저쪽도. 아, 이게 줌으로도 가능하네요. 이쪽 또 요새 또 기술이 이거 이거를 어쩌면은 이쪽에 좋은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쪽에. 아니 괜찮아. 성 박사. 예. 그 안경 열심히가 다 밟겠다. 알겠? 의자가 언제나 의자가. 아니 네? 대상 아니. 성 박사님. 그 테이블 의자 언제나. 이거요. 아니 큰 거 있잖아. 큰 걸로 그냥 네. 봐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정말 보살님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해경보살님. 저기 뭐예요? 우리 스님하고 대화에는 저게 안 되는 걸로 돼 있던데. 다시 들어오시라고 여기로. 이렇게. 이제 뭐 학생이 알아서 하긴 하죠. 예,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셔서 가지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난 11월 달부터 한번 했는데 11월 달에는 그 학생이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번 시간이 이제 2시간째거든요. 2시간째인데 보면은 이제 그때 그 분들이 이제 동양에서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아는 것이 이제 불경이죠. 불경에는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84,000번문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쫙 퍼져 있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을 나누어 가지고 우선 건강경, 법화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에 또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불자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일반 분들한테는 또 생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종교도 틀리고. 그런데 이제 이 베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사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는 좀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고향이 동양학에 있으니까 동양학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던 도덕경,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그 다음에 주역, 그리고 대학, 중용 이런 것 중에서 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은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한 바를 모여서 이제 스터디 그룹 형식으로 토론하면서 우리의 그 지성의 그 레벨을 좀 높여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모임을 이니시에이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월 달에 모였던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돼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도덕경을 공부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신 메조리티 분들이 주역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주역은 좋지요. 그래서 이제 주역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주역이 이제 좀 아시다시피 굉장히 방대한 책이거든요. 방대한 책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이제 그 주역을 이제 우리 불교로 가져오면은 하나의 그 경, 그리고 뭐 반야심경, 건강경 뭐 이런 것처럼 주역은 경으로도 해도 손색이 없는 분야예요. 그렇지만은 그 주역의 깨달은 바는 견성을 하지 못하고 세속인이 그러니까 문공이라든가 주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펼쳐난 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에는 못 올라가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중화민국이니까 중화니까 제중앙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사상 체계를 만들었어요. 사상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서삼경. 사서삼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원래 이제 천자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천자 사상이 뭐냐면은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이제 이 백성들을 갖다 다 내려보내고 거기서 이제 지도자를 줬다. 그 지도자 중에서 아주 우수한 분이 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자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겠는가 하면서 그걸 이론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중화 사상이에요. 중화 사상인데 그런 사상이 옛날에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수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칼 잘 쓰는 사람, 뭐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각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말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그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막 토론하고 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인데 거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석가모니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나왔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르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 그럼 노자, 그죠? 하고 뭐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어느 중국 사상의 기초를 갖다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련한 그 기초가 그 천자가 그걸 듣고서 아 이거는 굉장히 자기 그 통치 시대에 자기한테 이롭고 그러면 백성들한테 이롭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때 만드는 것이 이제 공자님의 사상이죠. 6.25 사상. 6.25 사상인데 또 사상이 어떻게 틀리냐 하면은 중국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6.25 사상은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살면은 이제 저 세상에서 이제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또 다른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전체를 아우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전생, 후생, 뭐 그냥 업이라든지 이런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현생에서 내가 지금 이제 태어나 있고 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그것이 이제 공자님의 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 유교 사상은 임금이 보면은 어떻게 백성을 잘 가르칠까, 다스릴까 하는 그 편에서 자기가 그걸 갖다 채택을 할 수가 있고,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록 내가 왕은 안 되었지만은 그래도 왕을 모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갈무리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자님의 사상이 춘추 전국 시대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의 시대거든. 그때 시대인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2,500년 동안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하는 것도 2,500년, 600년 동안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 50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그래서 이제 AD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은 저쪽 서양이고 우리는 이제 동양이니까 뭐 교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크게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주로 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게 동양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냥. 말만 틀려. 말만. 그래서 너 이제 역사학자라든지 이제 인문학자들이 보면은 거기는 그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그 디아드 사이드에서 본다네. 산 높이를 보는데 한 사람은 동쪽에서 이렇게 산 높이를 보고 또 저쪽에 서양에 있는 사람은 서양에서 산 높이를 보는데 보는 거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는 사회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서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똑같다. 뭐가 똑같으냐? 똑같은 게 실제로는 뭐냐면은 자기의 존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똑같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하는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유교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사람이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책에서 가르쳐 나온 것이 이제 중국에서 2000년대 내려오면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서 삼경 이거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사서 삼경. 그래서 사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무엇을 정리하지? 공자님의 사상에 따라서. 그래서 사서삼경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공자님 말씀이죠. 공자님 말씀은 뭡니까? 공자님 말씀은 논어. 그러면 공자님
그래서 제일 최대의 제자가 맹자예요. 맹자. 그러니까 공자는 성인으로 하고 맹자는 성인에 버금간다. 그래 아성. 그래 맹자.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사상을 펼치려면 말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서 하면은 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글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온 책이 뭐냐면 대학이라는 책. 대학. 여기 보면 이제 대학이라는 게 있죠. 어째 제일 첫 페이지. 대학. 대학이라는 책이 있고 그 대학은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이 클래스 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가르친 책이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은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책이 뭐냐면은 이게 논어, 공자님의 논어, 맹자님의 맹자,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학. 그 다음에 무엇을 갖다가 배워야 되겠는가. 그래 하는 것이 중용이에요. 중용.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를 갖다 사서라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경은 뭐냐면은 삼경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았던 시경, 서경, 역경. 시경, 서경, 역경. 다 들어보신 거죠?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시경은 우리 지금 현재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리처레처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문장이라든지 시라든지 그리고 통치수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좋은 글을 갖다가 아주 선별해가지고 그 책에다 넣어가지고 후학들이 그것을 보면은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리처레처를 모아놓은 그 서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경이나 그게 시경이고 서경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 전에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해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계속 적어놓은 것이 이제 서경이에요. 그래서 시경하고 서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생활 환경과 역사를 갖다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사서 대학하고 중용하고 논어하고 맹자를 읽으면은 이제 중국 사회의 학문 체계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도 알지요. 자기의 그 인문학적인 소양도 알지요. 그 다음에 성인들이 가르침도 알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은 사람의 심성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용이라는 책이에요. 중용. 그래서 이제 중용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느냐, 왜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서삼경 하면은 우리는 배울 때 뭐 사상에 뭐 논어, 중용, 맹령 이렇게 했지만은 사서의 의미는 그렇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대학이라는 책을 봐야 되는데 대학이라는 책은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빨간 글자로 돼 있죠. 빨간 글자.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힌다.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른 것이다. 이것이 대학의 그냥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그 대학을 왜 공부하느냐?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밝은 덕. 밝은 덕이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자성을 밝혀서 그다음에 뭐냐면은 백성을 가르치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편안하게 쉽게 하고 자신은 뭐 해야 되냐면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내용이다. 그게 대학이. 그래서 대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보면은 이제 대학이라는 책을 갖다가 이렇게 요새 뭐 인터넷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게 자기의 자성을 밝혀서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그러면 백성들을 잘 살아가게 가르쳐준다. 이것이 대학의 키포인트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지극히 상가한다. 자기 혼자 있을 때 지극히 상가한다. 그거 보고 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혼자 있을 때 더 조심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하고 지금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지극히 조심하고 있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 이불도 안 빼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반대라.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뭐 조금 더 실수를 해도 돼. 그렇지만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근엄하게 하고 자기 그게 지금 영어로 말하면 셀프 리스트릭션. 근데 이제 지금 그 가르침 정반대예요 지금. 그리고 그 대학의 구조는 그 밑에 있는 그 표가 있죠. 그래서 그 대학의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본체,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목적, 본체 목적,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이 뭐냐. 이제 그건데 이건 해설을 보면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대학을 들으면은 우리가 경물치지라고 많이 들어봤죠. 경물치지.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체예요. 대학의 주 포인트가 뭐냐면 경물치지, 그 다음에 성의, 정심, 수신. 요 5가지를 이제 대학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된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경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격은 뭐라 그래? 격은 뭐예요? 격은 그냥 포지션 아니면 레벨.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물은 뭐냐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세상에는 온갖 물건이 다 있죠. 온갖 물건이 다 있는데 경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물질, 그 물체 아니면 상대방의 격에 맞도록 대한다는 거예요. 격에 맞도록. 그럼 격을 어떻게 할까요? 격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인터뷰하는 거죠. 막 뭐 토익 뭐 무슨 뭐 사법고시 뭐 100점 받아 이런데 그건 시험 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서양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은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게 심리학 이력이 막 발달했으니까 딱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에 맞는 어떤 퀘션을 준다고. 야, 네가 뭐 하는데 뭐 미팅이 있는데 가다가 트래픽이 걸렸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혜가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그걸 해보면 그것이 일종의 경물인데 경물은 뭐냐면은 온 사물에 대해서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 그게 경물이에요. 본질. 근데 이제 이 본질을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 본질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독서를 하고 이제 경물을 아는 것은 이제 현대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문사철을 공부를 해야 돼. 문학, 그러니까 literature, history, philosophy. 이게 문사철이에요. 그 문사철이 지금 있는 그 사회는 문사철이 없어져 버렸어. 문사철이 없. 그래 문학하는 사람은 소설가나 뭐 베스트셀러 하는 사람은 뭐 문학한다고 하고 그거는 문학이 아니지. 하고 사는 이제 아까 말한 역사.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하는 공자님이 말했던 서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조 고려사, 뭐 이조 왕조실록 이런 것들이 정사에서 나가는 일종의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이제 소설가나 이런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역사책이 아니고 그 시대의 리얼리티를 정식으로 기록한 그 기록. 그것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이제 작가들이 만드는 역사는 역사책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허구 픽션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있는 그 역사를 보고서 그 사람의 그 리얼리티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현재에서 한 생을 이제 60년을 살지만은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위인이 뭐 20명이 있다. 그러면 20명의 위인을 내가 대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슨 단지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 역사가 리얼리티를 기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금 이런 뭐 연속에 나오는 사극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그 사이에 리얼리티를 한 그 역사를 보면은 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중년이 들고 기운이 날 때 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이렇게 파일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게 스탑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의 어떤 지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게 경물이야. 경물. 그러면 치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 치. 정치하고 치하고 뭐 통치할 때 그게 치예요. 지는 뭐냐면은 지는 knowledge잖아. knowledge, wisdom 이런 거죠. 그럼 글자 그대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아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말이 우리 불교에도 있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불교 진짜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에도 있다고 얘기해. 그에 보면은 우리 뭐 원각격에 어디 보면은 부처님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그 중생의 병에 따라서 치료를 해준다. 응병요약. 병에 따라서. 그리고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약을 주고, 그리고 배탈이 난 사람은 배탈약을 주고, 뭐 이렇게. 병에 의해서 약을 준다는 이야기. 응병.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바가 84,000 법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딱 한 가지만 가르친 거예요. 한 가지만. 그 이제 견성, 자기 자성을 봐라. 한 가지만 가르치는데 중생이 굉장히 많은 거야 세상에. 이 중생 저 중생 이 중생 저 중생 막 가르치니까 이제 부처님 법이 막 갈라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높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뭐 끈기가 있는 사람, 끈기 없는 사람 막 하니까 그 사람에 맞도록 막 가르침을 주니까 이제 법문이 막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84,000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막 줄여난 것이 우리가 들어서 하는 거, 뭐 건강경, 뭐 화엄경, 법화경 이런 거 이제 그 중에서도 막 줄여난 거고 그걸 또 줄이면 뭐가 돼요? 그 부처님의 그 큰 경들을 다 죽이면 반야심경, 그렇죠? 그래서 반야심경이고 또 반야심경을 또 줄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수처작주 뭐 견성성불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말을 다 줄여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심적시불 그걸로 다 줄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취지라는 것이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무슨 전공이 있잖아요. 뭐 간호학 하는 사람, 뭐 공학 하는 사람 뭐 있는데 그건 다 자기 전공이야. 그런데 세상 사는 거는 전공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기 전공과 다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공 그 지식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현재에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죠. 대학에서. 이제 그게 지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아는 데 대해서 방법이고 행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자기가 그 명명덕을 자기가 그 밝은 지식을 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 보면은 성의를 가져야 된다. 성의. 그게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신,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고 수신, 몸을 바로잡아야 되고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일 뒤에서는 만력은 뭐냐면은 목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가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잡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그렇게 하라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경물치지하고 성의하고 정심하고 수신하면은 가정도 다스려지고 나라도 다스려지고 세상도 해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대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 밑에 공부가 있죠. 이제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밑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그 밑에 효용이라는 거예요. 제일 밑에 효용이 있죠. 제일 밑에. 그래 보니까 거기는 그 위에 있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에서는 그 한자가 그 효용에서는 그게 거꾸로 돼 있어. 그 위에는 경물이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는 물격이 돼 있죠. 그 위에는 치지가 돼 있는데 그 밑에는 지치가 돼 있죠. 지치가 돼 있죠. 그 위에는 성의가 돼 있는데 여기 그 위에는 성의가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성이 돼 있고 그 위에는 정심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심정이 돼 있고 여기는 수신이 돼 있는데 여기는 신수 이렇게 돼 있다. 그거 이제 보시면 알겠죠. 처음에는 그 밑에 것을 찾아가는 거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해서 격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지혜로서 그걸 갖다가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의를 가지고 뜻을 찾았는데 이제는 자기 뜻이 그냥 성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대로 바르게 되고 그다음에 몸이 바로 닦아지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대학의 요점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그게 이제 대학의 요점이고 근데 아까 또 중용이라는 책은 그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어디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그래서 이제 중용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 중용의 제일 첫 장에 나와 있어요. 그 중용의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고 한다.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고 그 밑에 빨간 글자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교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성이라 그러고 그 자기가 양심 성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도라 그러는 거예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찾는 데를 찾아가는 거 그것이 도를 닦는다는 이야기예요. 도를. 그래서 중령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를 어떻게 도를 닦아갈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교라고 합니다. 말이 되죠. 내가 태어날 때 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마음대로 태어났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그냥 많으니까 안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도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도고 그 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꾸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것이 이제 중령의 중령의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중령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걸 뭐 성은 어떻고 도는 어떻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안 하려 그러면은 안 하면 돼. 자기가 공부를 안 하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으면은 자기가 알 때까지 공부를 놓지 마라. 그 말이 됩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하려 그러면 don't care. 나 공부 안 해. 하면 끝.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하고 무슨 공부를 들었어. 그러면은 그 공부가 자기 머릿속에 환하게 될 때까지 공부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서 무슨 이쁜 과 여학생이었는데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저 여학생을 내가 꼬셔야 돼. 생각을 하면은 완전히 생각을 다 해가지고 그 학생을 꼬실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시작을 했으면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안 하면은 안 하면 돼. 행동을 안 하면은 그렇지만은 행동을 시작했어.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오페라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럼 오페라를 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오페라 가는데 오늘 비가 오고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공부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의도든지 그것을 자기가 인텐션 의도를 했으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남이 10번에 하거든 자기는 1000번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공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밝아진다. 그렇게 계속하면은 마음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런 습관을 계속 들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막 운동하면 그냥 사지가 지끈지끈해도 못 살아. 하지만은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 거야. 하루에 내가 1시간 하면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건강할 때까지 하면은 반드시 강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응차도이면은 수유나 필명하며, 그러니까 이 도를 따르면은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밝아진다. 수나 필명하며, 그러면 수유나 필가나, 유약하지만은 반드시 강해진다. 그게 이제 중용의 가르침이에요. 중용. 그래서 이제 중용에서 그렇게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자기의 정성을, 자기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라.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지난까지 가르친 그 수업이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 이제 들어가기 그래서 있는데, 맹자라는 것을 더 붙이면은 거기는 없습니다. 맹자를 더 붙이면, 맹자는 홍자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우리가 뭐 들어서 뭐 성선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성선설을 주장한 것은 맞지만은, 그래서 성선설을 무조건 신봉한 것은 아니고, 이분은 뭐냐면은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홍자님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 왕을 갖다가 아웃시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세상에 바른 법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치를 하는 군주는 이게 리플레이스 시켜야 된다는, 그렇게 굉장히 이제 현실주의자이고,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것에 이제 관심을 줬냐면은,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용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데서는 성, 견성하는데, 그럼 사람의 마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재밌죠? 그 안에 뭐가 있냐? 하고 이제 자기가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의 우리의 마음 속에는 4가지의 기본적인 기둥이 있더라. 4가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 다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맹자님이 가르친다는 그것을 갖다가 사단 칠정론이라고 맹자님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사단 칠정. 사단은 뭐냐면은 4가지의 끝이라는 거예요. 4가지. 4가지의 끝이 뭐냐면은 1번이 척은지심. 우리 마음속에 척은하는 거 말이라. 아, 저 사람 그냥 추운데 어떻게 뭐 안타까운데 뭐 좀 돈 내시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척은지심이라는 게.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뭐 친구가 내가 이걸 친구한테 이걸 해줘야겠다. 겸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시비지심, 시비.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수호지심, 경량지심, 척은지심. 안 수호지심은 이제 싫고 좋고. 이거는 싫어. 이거는 쟤는 그냥 보기도 싫어하는. 그 이제 그런 것이 이제 4가지의 큰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척은지심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인의 예지. 그래서 이거 이제 척은지심, 수호지심, 경남지심, 경량지심 이게 하는 것을 4개를 나누면은 우리가 인의 예지. 그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예지를 갖다 우리가 막 오늘날까지도 계속 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비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다음에 척은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4가지가. 그리고 이 4가지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음속 깊이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록 그 악인이라고 해도 도둑놈이라고 해도 이게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가는데 애가 그냥 1살 먹은 2살 먹은 애가 막 우물리에 막 빠질라 그런다 이거야. 그 도둑질 하러 가다가 또 애가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도둑질 하러 애를 건져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기본 마음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기본 마음이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 기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오욕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욕칠정. 칠정. 오욕이 뭐고? 오욕은 우리 불교에서 나오죠. 재색식명수. 재색식명수. 오욕이고 칠정은 희노애락 오욕.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걸 컨트롤 하라는 거죠. 아까 말하는 의성, 뜻이 성이가 있게 되고 심이 밝아지면은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런 사상으로 계속 쭉 내놓는데, 근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그 주역은 우리가 말하는 주역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역은 세상이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이렇게 보니까 환경이 이제 변하는 거죠. 자기 환경이. 그러니까 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낮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도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밤도 세월도 밤도 있고 낮도 있고 그다음에 사시도 막 변하고 그리고 사시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주역이 이제 언제가 발생했냐면은 약 5,000년 전에 5,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기 2000 뭐 몇 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에다가 또 3000년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제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이게 세상이 어떤 놈은 뭐 사냥하러 와가지고 그냥 코끼리한테 밟혀 죽고 또 어떤 해는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또 어떤 해는 또 기후가 좋아가지고 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은 그러면 요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날까 하고 이제 사람이 퀘스천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5,000년 전에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막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이제 열악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가올 기후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포르캐스팅, 익스펙테이션을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안전하고 잘 살 수 없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해 보고 밤 되니까 달이 나타나잖아요. 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농사를 짓고 뭐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그 중국에 살았으니까 그렇지. 저 열대지만 살았으면 주익이 안 나타났겠지 그때는. 이게 묘하게도 여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 법칙이 우리의 그 사실 봄, 여름, 가을에 맞게 이렇게 이론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사시가 있고 그다음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래서 가만 이제 이렇게 짝대기를 꺼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날이 360 며칠 날 되니까 작년하고 비슷하게 복사꽃이 뭐 무슨 앞에 있는 꽃이 피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1일 해가지고 쭉쭉 막대기를 해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막대기가 360개가 되니까 비슷한 날짜에 피는 거예요. 그게 꽃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렇게 순환하는 무슨 것을 갖고 왜냐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쭉 해서 늙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며칠 이제 자기 아버지 때하고 자기 때하고 이제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막 100년씩 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 것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생겨난 것이 뭐냐면은 왜 낮에는 해가 뜨고 낮에는 밝은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이렇게 뜨느냐. 그리고 달이 뜨는데 해는 가만히 있는데 해는 동그라미 가만히 있는데 달은 왜 이렇게 보름달이 됐다가 요 초상달이 됐다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왜 달은 저렇게 하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제 밝은 해를 갖다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양이라는 글자는 없었죠. 양이라는 글자는 없었는데 밝은 것. 그런데 밝은 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달이 뜨는 거야. 달이 안 뜨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대충 다 달이 뜬다 이거. 달이 뜨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갖다가 어두운 거. 그래서 그러면은 밝은 거 어두운 것을 뭐 해를 보고 이렇게 딱 구별을 딱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주위를 딱 보니까 혼자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도 남자가 있고 딱 여자가 있는 거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그거는 이제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남자가 있고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땅도 말이죠. 땅도 있고 그리고 물도 있잖아요. 물도 있고 그러면 산도 있고 나무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갖다가 자꾸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겨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음양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음양이라는 생각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임금이 그 주나라의 그 중국 역사를 보면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역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국에 있는 뭐 공산당에 이런 사람들은 역사 시대라고 안 그래요. 신화라 그래요. 마이스. 그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야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그 유물이라는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이게 역사 시대예요. 역사 시대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너무나 덕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안 세워.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에 임금이 이제 그 복희 씨가 있다. 그럼 복희 씨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룹 중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 필라사피카라고 이제 어른 되는 분을 그냥 왕으로 그냥 모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한 300년대를 그렇게 지나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은 뭐 좀 올해도 여기 뭐 성가하고 날리지만은 사람이 인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표만 많이 얻으면 왕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하은주 시대의 뒤에서부터 주나라에 폭군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야 자기가 너무 폭군을 하고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왕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을 막 탄압을 해가지고 자기 장자를 왕으로 시킨 거예요. 왕으로 시키고 나서부터 이 동양에서 모든 그 도덕이라든지 철학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정쟁이 일어나고 당파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평안하고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살았어. 그런데 왕을 세습하고 나서 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잉글랜드 무슨 합수르스 왕가 뭐 이러죠. 그 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주고 그래. 그렇지만은 우리 옛날의 동양의 사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평안하게 살았는데 왕을 세습을 시키고 왕을 선거로 뽑고 나서부터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가능하면은 이걸 갖다가 본래대로 되돌려야 돼. 되돌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이야. 플라톤. 서양에서. 그 서양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왕이 있었지만 그게도 그래도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천재면서 서양 철학에 그냥 그러니까 플라톤이 서양 철학에서 뛰지만은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서양 철학이 뭐 2000년, 3000년 내려오지만은 전부 다 플라톤의 아이디어를 해설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나오는 막 철학. 그 정도는 이제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은 철학자가 왕이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뭐 안 되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쯤서부터 이제 서양이도 이제 막 그래 현재처럼 이렇게 아주 악이 막 판을 치고 거무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 왕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말이 한 마리 나타났는데 말등에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등에 그것이 이제 하드라고 하는 그림이고 또 그 다음에 왕이 왔는데 이제 이거 반응은 거북이 등에 또 뭐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거북이 등에다 막 점을 치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거북이 등에 무슨 점이 찍혔는데 그 점을 찍혀놓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